이어서 우리 동네 라디오가 방송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취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방송 내용은 TBS의 입장과 다를 수 있으며 시청자 미디어 재단,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 지원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제때 임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국 동포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시민 제작자 KCNTV 한중방송 정명선 씨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얼마 전 농성 현장에 직접 다녀오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 경기도 화성시의 한 건설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그곳에서는 중국 동포 비정규직 건설 노동자 60여 명의 체불 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9명의 근로자 대표들이 집회를 가지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네,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서 9명의 대표들만 참가한 것이었고요. 네, 60명의 임금이 체불됐다면 그 금액도 좀 상당할 것 같은데요? 네, 체불 임금이 무려 2억 3천여만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어마어마한데요? 네, 이는 2020년 8월부터 2021년 1월까지의 60여 명 근로자의 임금이라고 합니다. 네, 사연인 즉 이러했습니다. 지난해 근로자 60여 명은 서도건설과 계약을 맺고 시공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8월부터 서도건설회사에서 자금난을 이유로 노동자들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기 시작했고요. 네, 곧 해결해 준다는 것이 한 달, 두 달 미루다 보니 2021년 1월까지 이어졌습니다. 네, 그러는 동안 체불임금은 2억 3천여만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EH 종합건설이란 건설회사에서 시공을 인수하게 되면서 시공은 재개되었는데요. 네, 공사가 재개되면서 노동자들은 임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지만 체불임금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고요. 두 건설회사에서는 서로의 귀책 사유를 따지면서 체불임금에 대해 서로 떠넘기기에 급급했다고 합니다. 6개월간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건데 원칙적으로는 근로자를 채용한 회사에서 임금을 지불하는 게 좀 당연한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응당히 근로자를 채용한 회사에서 임금을 지불하는 게 맞는데 두 건설회사 간에 대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체불 임금은 해결을 보지 못한 상황이고요. 네, 이 대금 문제를 해결해야만 임금을 해결해 준다고 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취재 간 날 현장에는 투자자와 그리고 서도건설회사, EH종합건설 등 관계자들 그리고 근로자 대표들이 있었는데요. 네, 그날도 여전히 두 건설회사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면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체불 임금도 해결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체납 측에서는 네, 먼 곳까지 와서 고생하셨는데 임금 체불이라니 참 창피하다. 네, 귀책 사유를 따져서 해결하겠다고 변명하였는데 집회 측 대표는 인부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을 때 누가 시간을 줬냐며 빠른 해결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임금을 받지 못하면 당장 생계가 곤란한 경우가 분명히 생길 것 같은데요. 현장에서 어떻게 근로자들도 좀 만나보셨나요? 네, 만나봤습니다. 60여 명의 근로자들을 책임지고 일해왔던 이동환 팀장을 만나보았는데요. 네, 이 팀장은 회사와 근로자들 사이에 끼어 더 힘들고 또 더 생계 곤란을 겪었다고 해요. 네, 이동환 팀장이 한국말이 서툴러서 아내 박진화 씨가 인터뷰에 응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가족으로서 지금 인건비 체불을 인해서 가족들이 얼마나 큰 시련을 당하는지 좀 나와서 하소연하려고 온 거예요. 우리가 먼저 팀장님 역할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해결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우리 집 어제 날라갔고요. 통장 압류해서 일체 생활이 안 돼요. 우리 어제 저 초등학생 아들이 있는데 어제 너무 그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한 부모로서 주차장에서 하룻밤 지냈고요. 60명의 근로자들은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 그들을 인솔했던 이동환 팀장을 찾았고 또 이동환 팀장은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막아보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다고 합니다. 네, 가족들은 빚대척에 도망 다니기도 하고 또 주차장에 세워둔 차에서 밤을 보내기도 했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동환 팀장은 지난 4월 9일에는 살고 있는 집까지 압류당하면서 강제 집행에 들어가 하루아침에 삶의 터져마서 잃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이런 안 좋은 모습을 어린 아들에게 보여주기 싫어서 또 차에서 밤을 보냈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는데 그것을 사주지 못해 가슴이 아프다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앞길이 캄캄하다고 하소연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빚제 쪽에 그 못 이겨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네, 다시 이동환 팀장의 그 부인 박진아 씨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인부들한테 뭐 면접만 보내게 해달라 그렇게 사정을 했는데도 안 되고요. 인부들이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저는 또 아들 데리고 도망 다녔어요. 주차장에서 숨어 있다가 신랑이 저한테 갑자기 전화 오더라고요. 뭐 미안하다고 다 자기 책임지고 떠안겠으니까 자기 때문에 힘들지 하지 말라고 사정사정했죠. 어떻게든 우리 이겨내보자. 사람 죽어란 법은 없지 않냐. 네, 박진아 씨의 말을 들으면서 목이 메어 질문을 잊지 못하겠더라고요. 네, 박진아 씨는 지금은 눈물도 감정도 다 메말라 버린 것 같다고 담담하게 말하면서 어린 아들에게 미안하고 또 함께 일한 근로자들에게 미안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주차장에서 밤을 보냈다니까 정말 마음이 좀 아프네요. 특히 어린 아들에게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부모의 그 심정은 어땠을까 생각하니까요. 네, 그렇죠. 네. 말로 형언할 수가 없죠. 네. 네, 그런데 코로나19로 어려운 현실 속에서 그 임금 체불까지 더해 힘들게 살아가는 근로자들. 이런 임금 체불 문제가 이분들의 문제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네,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 체불 피해 노동자 수가 매년 40만 명 이상이며 네, 그 액수는 2020년 기준 1조 6,393억 원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1조가 넘어요? 네. 곳곳에서 정말 체불 임금 문제가 심각한데요. 네. 그럼 이 체불 임금을 해결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하는데요. 네. 뭐 덕촉이나 최고장을 통해서 받는 방법. 네, 이 경우에는 최고장은 우체국에 가서 내용 증명을 보내면 된다고 합니다. 또 다음은 노동부의 진정 또는 고소를 통하여 받는 방법인데요. 이 경우에는 형사 고발까지 가더라도 사업주가 보통은 벌금형을 받고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민사소송을 통한 방법이 있고요. 네. 또 사업주가 부도나는 경우 임금 채권 보장법을 통한 방법이 있는데요. 즉 채당금이란 것이 있습니다. 네, 채당금이란 임금 채권 보장에 의해 근로자가 기업 도산 등의 이유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한 한도 내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해주는 돈을 말하는데요. 네. 네, 채당금은 법원으로부터 확정 판결을 받으면 국가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미뤄볼 때 서도건설이나 EH건설회사가 부도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동환 팀장은 여전히 두 회사와 체불 임금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코로나로 회사들도 경영이 어렵겠지만 네, 하루하루 벌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한 달도 아닌 몇 개월의 임금이 체불된다는 것은 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하루빨리 해결되어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돌아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정말 조속한 해결을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KCNTV 한중방송 정명선 씨와 함께 체불 임금으로 고통받는 근로자들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